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원래 월요일엔 임경빈 작가와 단출하게 진행했는데 오늘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모셨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 불러야 돼. 예, 선수 불러. 예, 사람 맞습니다. 예,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신장식이 쏜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렸고요. 아이고. MBC가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MBC도 쏜다. 오늘 MBC가 쏘는 상품은 바로 쌀입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미니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30분 뽑아서 쌀 보내드리겠습니다. 쌀 받으시면 모두 밥 한 공기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뭐 다 아실 거고요. 선수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때문이다. 아니다. 용산이 더 청와대보다 안보, 기밀, 이 방비가 더 튼튼하다. 이런 얘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이제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일부 유출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도청 파문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을 대상으로도 도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주요 도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들어 있고요. 그것도 우리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들의 이제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폭탄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이제 사진이 찍혀서 올라왔는데 미국 정부 기밀 문건들이고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밀 문건 중에 하나에 지난 3월 초로 추정되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우리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포탄을 지원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었는데 대화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줄 포탄을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논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전 비서관이 정부 정책을 변경해서 우크라이나에 아예 무기를 제공하는 거를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보자라고 거론을 하니까, 김성한 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게 폴란드에 포탄을 우리가 수출을 하고 그러면 폴란드가 그걸 다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회 지원 방안을 채택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미 뉴욕타임즈 같은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폴란드에 대규모로 수출을 하기로 했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포탄도 수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타임즈 등 주요 미국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실 특히 NSC 대화가 감청됐다. 이 내용 이거 하고요. 내용적인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이거 지금 내용 보면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욕 덜 먹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감청 의혹 어떻게 보셨어요? 선수 입장. 선수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건 내용과 형식 양쪽으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NSC 회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NSC 회의 내용이라면 이건 통신 감청이라기보다는 어떤 고성능 센서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용산에 그 건물이나 유리창이나 환기구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감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게 전화로 이루어진 그 내용을 도청한 것이라면 네. 이건 통신 케이블에 접근한 겁니다. 네. 그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방식이 사이버 방식이 있는데 네. 일종의 어떤 백도어, 멀웨어를 갖다가 예. 침투시켜가지고 어떤 그 사무실 내에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데이터 전송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제가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NSC 회의다? 그런데 NSC 회의는 장관급이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실무회의라 하더라도 부처가 다 들어와야 NSC 회의인데 네. 이건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 대화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유선을 감청한 것이라면 바로 인근에 용산 기지가 있고 그 용산에 정보분석센터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내. 용산 미군 기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100m밖에 안 돼요. 그거 걱정된다고 내내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 정보 보안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게 영향이 있냐 없냐로 여야가 싸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나라 그 핵심 정보 시설이 있는 옆에 대통령이 가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걸 상세히 알아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도둑이 들끓고 이렇게 뭐 비유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들끓고 있는 곳에 문 열어놓고 도둑질 안 당하길 바라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100m 가까운데. 100m는 뭐 동맹국을 내가 도둑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 옆에 자꾸 맛있는 음식 차려놓으면 그거 좋네요. 그래서 아니면 이런 뭐 도벽이 있는 친구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 임경빈 작가가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네. 어디까지 도청이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네. 우리가 통상 이런 유용한 정보 하나를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그 100배 이상 도청을 해야 그 중에 하나 쓸만한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거 나가봐 알지만 쓸만한 사진 한 장 그 구하려면은 저기 100장, 200장 찍어봐야 맞습니다. 겨우 한 장 거죠.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관심사인 유용하고 민감한 정보 하나 얻으려면은 이건 NSC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건물 전체에 대한 무작위적이고 전방위적인 정보 활동이 있어야 그 중에서 하나 쓸모 있는 정보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안보실장 하나겠냐는 거예요. 네. 쭉 그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풍부한 여건을 갖춰놔야 이런 정보도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정보의 그 활동의 범위와 이 규모 네.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텐데 용산 이전 때문이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튼튼하다 용산 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수 주간지 월간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청와대로 안 들어간 이유가 그쪽에 과거에 소위 주사파 북한 추종하는 뭐 행정관들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북쪽으로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용산으로 넘어갔다. 그런 용산으로 갔다. 이런 칼럼이 얘기를 있었죠. 했어요. 예, 네, 한번 네. 제가 그 신문에 칼럼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은 그 용산은 안전하냐? 네. 지금 국방부 합참은 어떠냐 하는데. 예, 과거에 국방부 합창이 있었으니까 거긴 안전한 거 아니냐? 오히려 군사 시설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합참의 경우에 보면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 휴대폰 다 통제당합니다. 네. 왜 하겠습니까?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어떤 그 스파이웨어, 즉 저기 어떤 코드가 예를 들자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저기 그 출입증 찍고 합참에 들어갈 때 네. 여기에 있는 멀웨어 그 악성 코드가 튀어나와 가지고 네. 주변 네트워크로 침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또 이걸 갖고서 근무하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심어진 어떤 모종의 파일에 의해서 저기 자기의 어떤 그 일하는 정보가 이리로 셀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통제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건물이 아예 그 설계부터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벽을 두텁게 하고 안에 이제 내장재를 넣어서 보안 방지 필름 들어가 있었다. 보안장지 필름 같은 건 이제 창문 같은데. 내부에도 네. 들어가 있답니다. 벽 내부에도. 안에도. 예. 그럼 뭐 제가 전문가는 그쪽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장치들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장치가 해야 되는데 워낙 신출귀몰하기 때문에 예, 요즘은 매일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 안전하다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은 그나마 보안 방지 필름을 그 용산했는데 그렇습니다. 벽을 뜯어내고 그 안에 보안 방지 필름 내지는 보안 방지 시설을 벽 안에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이제 사성 장성 출신인 민주당의 이제 김병주 의원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가 가능했겠지만 워낙에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벽이라든지 뭐 다른 건물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을 할 만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아까 이제 김종재 전 의원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도청이라든지 보안 조치에 이제 구멍이 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본인도 해왔다면서 이런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했던 이제 다른 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이제 시설 자체의 위치가 문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다른 시설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멀어서 다른 보안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 작동을 하는데 용산 지금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근처에 뭐 일단 건물들도 가깝고 높은 건물들이 또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뚫렸느냐? 뚫렸다면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차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대통령실의 대응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차분한 대응 쪽에 방점을 찍었다. 협의와 차분한 대응.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도훈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네. 지금 그 협의 얘기가 나왔고 네. 그건 이미 어제 나온 입장이고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네. 뭐냐면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드는 일은 삼가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런 약간 정치적 발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마땅히 국민들이 주권을 침탈당한 사건으로 보고 공분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네. 어떤 국가가 화를 내야 될지 화를 내지 못하면 네. 그 국가가 격이 떨어지고 위신이 추락해서 예. 이후에 오히려 정상 외교에도 저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아니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진 과거의 메르켈 총리나 네. 마크롱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우리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냐?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걸 한미 정상 앞두고 조심조심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정상회담하고 결부시켜 버리면 네. 이거는 우리 주권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저는 더 앞으로 점점 꼬여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될 거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얘기고 도청은 도청 얘기예요. 그 메르켈 그 도청했을 때 오바마 정부 시절인데 그때도 G7 유럽 가서 오바마가 유럽 와서 G7 회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본문을 구해서 쭉 봤는데 우리는 동맹이지만 우리의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총리로서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상국가요. 예, 대통령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명확히 사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메르켈은 2013년에 1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고 오바마가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메르켈에게 직접 전화해서. 저희는 그게 마지막 사건일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있었죠?
2013년, 2021년 이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문제가 됐음에도 여전히 옛날 버릇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됐다는데 솔직히 충격을 받고 이쯤 되면 네. 이번에 영국, 이스라엘 다 이번에 해당 국가들인데 정말 화 좀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주변국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미국하고 협의해 보겠다. 아니 저도 원문 구해서 금방 보는데 뭘 대통령실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메르켈 원문 구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다음에 정상회담 앞두고 이 사건을 확대하고 과장하지 마라. 아니 이게 왜 확대고 과장입니까? 이 사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미국 가서 따지긴 다 틀렸다.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전 그렇게 봐요. 이런 말도 했네요. 친구를 스파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 마지막 말이 저는 다시 반복적으로 읽게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다. 수상으로서. 네. 아 그래 메르켈 책내가 참 박수 받고 나간 총리예요. 네. 자. 요거 이제 내용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요 얘기도 요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선수 김종대 선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김종대 선수가 있을 때 해야 딱 되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경찰이 국방부 CCTV에 천공 등장 없다. 그리고 천공 측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안 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뉴스에 사실은 암수가 몇 군데 이렇게 딱딱 눈에 보이던데 제 눈에도 보이던데 선수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시던가요? 예, 우선은 제가 보니까 포렌식 하는데 걸린 한 2, 3주의 기간이 그동안 경호처가 CCTV를 경찰청에 제출 안 하고 자체 검토한 2, 3주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로 경호처가 자기네가 먼저 이 사실은 고발인 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CCTV를 보안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었고 그걸 다시 경찰청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영상이었어요. 또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도저히 식별이 안 되거나 또는 빠진 시간대가 분명히 있고 이게 탁 밑줄을 그어지더라고요. 빠진 날짜, 빠진 시간대가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인지는 경찰이나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습니다. 영상이 삭제된 거 아니냐, 혹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인위적 삭제나 인위적 조작을 한 건 아니고 그럼 자연적 삭제입니까?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덮어 써지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이제 영상 자체가 좀 흐릿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덮어 써졌다면 일정 기간부터 일정 기간까지 거꾸로 해서 쭉 덮어 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중간에 이빨이 빠졌다는 것으로 기사에는 보이거든요. 날짜가. 예. 그래서 이 그게 부분이 가능한가? 이 포렌식 결과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은 네. 이건 한남동의 당시 육군참모총장 관저 CCTV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상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관저만 집무실. 지금 검증한 내용입니까? 예, 방금 제가 기자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관저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취재 기자가 이야기를 그러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넉 달 동안 얘기한 게 뭐죠? 관저보다 더 중요하고 집무실. 또 목격자도 많고 당연히 철저하게 CCTV가 운영되는 그리고 자동으로 총장 번호가 집무실 기록되고, 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고발당하고 5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직도 반쪽 수사에다가 더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과연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에요. 예. 첫 번째 CCTV가 흐릿하거나 또는 이빨 빠지듯 날짜가 빠진 부분이 있다. 두 번째 관저만 얘기를 했지 서울사무소 육참총장 서울사무소 국방부의 쪽에 건물에 있었던 그 얘기가 없다. 그다음에 천공이 얘기한 것도 대통령 관저 이전에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아니 지금 갔는지 보세요. 안 갔는지 얘기가 없어요. 자, 이 관저나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에서 TF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천공이 갔네 안 갔네 이 얘기는 그 TF의 공적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비공식적인 힘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여한 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갔냐 안 갔냐를 묻는 거예요. 갔냐 안 갔냐. 그런데 관여했다 안 했다는 주관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진실, 어떤 팩트를 구성해 나가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저기 어디까지가 관여입니까? 가서 본 거는 관여가 아니고 네. 어떤 그걸 갖다가 뭐 예컨대 회의에 참석했다든가 뭐 이런 어떤 거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든가 이래야 관여합니까? 자, 김종대, 부승찬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예. 곧 조사받으러 다녀오셔서 또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이고, 예. 두 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